자, 안녕하세요. 우리 유튜브 호재 친구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호지 친구들, 오늘 무슨 시간? 맞습니다. SCP 시간인데요.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엄청나게 많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. 그 중에서 괜찮은 친구들 4명을 뽑았고요.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. 자, 영상 보시기 전에 당연히 뭐부터이라?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저는 그리고 면도할 거예요. 자,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SCP는 바로 217입니다. 등급은 캐테르고요. 이름은 태엽장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. 얼마나 무서운 친구인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봅시다. 렛츠 고고고. 1년 번호 SCP-217 등급 테테르. ESCP는 바이러스 형태의 치료 방법이 없는 감염률 100%의 바이러스다. 이 바이러스는 체액 및 신체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고 동물이든 인간이든 일단 생명체면 무조건 감염된다. 잠복기가 굉장히 길어서 감염돼도 초반엔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눈치채기가 힘들고 감염 진행 속도도 매우 느리다. 이 바이러스에 걸린 대상은 긴 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몸의 모든 구조가 기계로 교체되는데, 이 말은 몸의 구조가 톱니바퀴와 태엽장치, 기어들로 교체되며 이 교체된 기계들은 기존에 있던 몸의 구조를 대신한다. 뇌까지 기계화되지만 어째서인지 기계화가 진행될 경우 정신, 연령이 퇴화되며 일단 기본적으로는 반복적인 행동을 하여 주의를 산만하거나 시끄럽게 만들고 쉽게 혼란에 빠지는 등 에디트나 자폐증 증상과 비슷해진다. 바로 기계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신체의 구조가 기계로 교체되는 과정은 극도로 고통스러우며 너무 고통스러워 발작을 일으킬 정도라고 한다. 이 고통은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지속된다고 하며, 이 바이러스가 캐테르인 이유는 잠복기가 정말 길어서 자신이 병에 걸렸는지를 몇 년이 지나도 모를 수 있고 매우 쉽게 감염되기 때문이다. 자, 이렇게 해서 SCP-217이었고요. 와, 진짜 엄청나게 무서운 친구입니다. 100% 감염이라니. 호우, 정말 끔찍하네요. 자,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친구도요. 등급이 캐테르입니다. 이름은 바로 1104인데요. 과연 어떤 친구인지 바로 한번 알아보시죠. 갑시다. 렛츠! 1년 번호 SCP-1104 등급 캐테르. ESCP는 겉으로 보면 평범하게 생긴 바다에 사는 개다. 이 개체들은 사람 혹은 동물인 숙주가 공기를 흡입하는 동안에 유충들이 숙주의 코 점막에 들러붙어 국소적 염증 및 유충 착상을 억제하는 H1 수용체 항리스타민 성분을 분비한다. 6-8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SCP-1104는 숙주의 머리뼈 안에서 기생해 성장한다고 한다. 숙주는 보통 SCP-1104의 존재를 인지 못한 채로 생활하며 이와 별도로 지속적이나 일반적인 두통을 겪는다. 성체가 되면 SCP-1104는 숙주의 시신경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중심 시야의 장애를 야기시킨다. 시각적으로 안 보이게 해 시각장애를 유발시키거나 자신도 모르게 여행하는 것을 선호하기 시작하며, 그에 따라 자연히 황화수소가 많이 함축된 장소로 이끌리게 된다. 성체가 되면 숙주로부터 빠져나온 뒤 SCP-1104는 화산암 구멍이나 하수도광과 같이 황화수소가 많이 함축되어 있는 장소로 찾아가 거주한다. 화강암 구멍 등에 들어가면 유충들을 200마리 정도 생산해내고 모든 끔찍한 일들이 되풀이된다고 한다. 자, 이렇게 해서 SCP-1104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여러분들, 근데 또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? 세 번째 친구도 등급이 캐테르예요. 오늘 첫 번째 캐테르, 두 번째 캐테르, 세 번째 캐테르. 정말 무시무시하네요. 무시무시할 땐 어디에 전화해라? 바로 진호 유튜브. 자, 이상한 소리였고요. 세 번째 친구 등급 캐테르인데요. 이름은요 902입니다. 과연 어떤 친구인지 바로 한번 알아보시죠. 1년 번호 SCP-902 등급 캐테르. ESCP는 성인 인간의 머리 크기만한 성자이다. 대상은 30년 전 사용했던 탄약 상자의 한 종류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재단은 약 60년간 이 개체를 보관해오고 있다.
대부분 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보이고 이 상자 안의 내부의 물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. 이 상자는 똑딱거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대성이 초입기를 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. 궁금해 상자를 열어보면 상자는 비어있다. 하지만 소리는 남아있고 대성은 초입기를 계속한다. 901을 인식한 사람은 개인적인 상호작용이나 보고서를 읽음으로써 상자에 든 무언가가 무진장 위험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며 초입기가 끝나자마자 파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파괴하려 하지 않는다. 902에 노출된 직원은 일반적으로 상자를 계속 열었다가 닫으며 그 안에 물체를 찾으려고 한다. 현재 엄청난 강박증을 일으키게 하는 이 상자는 북극 기지 섹터 -12에 일관하며 ESCP만이 기지에 격리되어야 한다. 902의 존재를 아는 고위 직원의 수는 반드시 제한되어야 하며 단 한 명의 O5만이 SCP-901을 알 수 있다고 한다. 자, 이렇게 해서 SCP-902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. 자, 마지막 친구 등급은 바로 안전입니다. 근데 별명이 약간 소름 끼쳐요. 어릿광대 보물이라고 하는데요. 바로 SCP-993입니다. 바로 한번 알아보시죠. 갑시다. Let's 그리. 1년 번호 SCP-993 등급 안전 SCP-재단에서 전파 송출을 막고 녹화해서 보관해 두고 있는 정체불명의 방송 프로그램이다. 겉보기에는 어릿광대 보블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평범한 유아교육 TV 프로그램처럼 보인다. 하지만 우선 나이가 10세 이상인 사람이 이 프로를 시청할 경우 무조건 기절하며 방송이 끝난 후에나 깨어나게 되고 격심한 두통을 호소한다. 그러므로 10살이 안 된 어린 아동들만이 이 방송을 볼 수 있는데 어릿광대 보블은 어른들이 기절한 사이 이런 아동들에게 식인, 고문, 살인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직접 실행해 보여주면서 가르친다. 어느 정도의 세뇌 효과까지 있어서 이 방송을 계속 본 아동들은 영구적으로 정신이 망가지게 된다. 일단 이 방송을 시청한 아동들을 찾아내면 프로그램 내용을 알기 위해 신문한 후 기억 제거제를 사용해 이 방송의 기억을 지워야 한다. 아무리 봐도 캐트르처럼 보이겠지만 해당 물체의 위험도와는 상관없이 격리가 쉽냐 어렵냐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는 SCP-재단의 성격상 해당 방송은 이미 송출을 전부 중단시켰고 방송을 녹화한 자료마저 안전하게 보관하는 중이다. 그런데 SCP-재단의 노력으로 이 방송의 송출이 중단된 이후 방송의 내용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에피소드 내내 보블이 TV 화면 속의 빈 방에서 의자에 앉아서 시청자 쪽을 분노한 채 바라보더니 이후에는 방송의 무대가 SCP-재단으로 변했다. 그리고 보블이 이번에 설명하는 것은 SCP-재단의 보안을 뚫는 방법, 주요 연구원들의 습관과 그들을 살해하는 방법이었다고 한다. 자, 이렇게 해서 SCP-993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오늘 정말 화끈하고 무섭고 아주 재미있는 친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줘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그러면은 좋아요와 구독,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도 아주 무시무시한 SCP로 여러분들의 바지를 지역시어드리겠습니다.